2026년 2월 9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 시장이 무려 야간 선물이 4.3%나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주야간 고변동성 장세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이제 쉽게 제한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혹은 이만큼 내려가면 다시 또 돌아올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는 큰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흐름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로도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위켄 나스닥은 한 0.5% 정도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간 선물 종가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오늘 우리 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야간 선물 종가랑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뛰었죠. 야간 선물 종가보다 높게 출발해서 사실 저 위에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을 시가봉 상승으로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봉이 무려 4포인트 이상 움직였죠. 여기가 780선이었고 여기가 784.1이었나요? 780에서 4.1, 그래서 4.1포인트의 시가봉이 나왔고 양봉으로 나오면서 처음에 돌파 시도를 했으나 바로 뭐가 들어왔어요? 볼벤 밑으로, 볼벤 상단 밑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가봉 상승 때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제한됩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죠. 얘가 들어 누울 것인지 아니면 숏포지션이 터질 것인지, 그때는 시가봉 이탈이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힘을 쓰지 않고 굉장히 치열했어요. 시장에 100조 원 이상의 예탁금 당연히 받아주고 있고 또 고가의 차익 욕구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인 쇼커버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분산된 모습을 보였죠. 외국인들 선물 추이를 보면 하루 종일 채워서 갔죠. 급하게 가지 않았어요. 급하게 갔다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초반의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지난번에 3.72% 갭 상승해가지고 쭉 올라왔던 날이죠. 8%대 막 그 이상으로 갔던 날. 그날처럼 진행이 됐을 확률도 생겼겠죠. 근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차곡차곡 또 반대의 힘도 없지 않았죠. 월물 외국인들이 월물 콜옵션을 800 콜매도부터 중반부에 777.5 콜매도를 늘리면서 상단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클리 옵션을 묶기 시작하죠. 개인들 위클리 만기일 맞춰가지고 개인들 양쪽 매수로 묶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보면은 계속 수급을 보면 개인들 위클리 콜풋이 다 비슷했어요. 종가로도 결국엔 비슷하게 매수로 끝났는데 거의 오늘 약간 균형을 틀었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계약수는 거의 비슷하게 갔고요. 큰 차이 없이 양매수로 계속 묶어두는 모습. 개인들 포지션을 이렇게 묶어뒀죠. 반대로 외국인들은 양매도를 오늘 유지하면서 굉장히 제한적인 포지션을 구축한 위클리 만기일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1순위는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되고요.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제한적인 구조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으로 묶어두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 빼는 날이었고요. 그 범위가 생각보다도 더 적었던 거죠. 범위의 폭이. 그 다음에 약간의 페이크성 움직임도 살짝은 있었습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여기 시가봉을 4포인트로 두고 위쪽으로 살짝 아래쪽으로 살짝, 그런데 얘를 가지고 다시 돌릴 때 대응을 했다면 이걸 가지고 큰 손실을 볼 일은 없었죠. 오히려 묶어두고 이 볼벤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터널을 만들고 안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하단 상하단 볼벤 상하단을 반복할 때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죠. 뭐 그럼에도 평소보다 진폭이 약했으니까 뭐 크게 공격적으로 할 건 아니었고, 그래도 위아래 진폭이 10포인트가 넘었으니까 또 못할 건 없는 장세 정도였죠. 근데 좀 철저하게 계속 묶였던 그 상태를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됐고 공격적으로 가는 그림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강조드렸던 게
열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흔들 수는 있지만 진폭이 5에서 10포인트 정도씩은 움직일 수는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오늘 쏟아지는 그림 아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위로 가기에는 외국인들이 콜매도 제한이 있다. 그나마 위에서 버텨주고 있었던 것은 오늘 미니콜이 좀 셌죠. 미니콜이 750 미니콜 매수 중심으로 결과적으로 오늘 종가에 얼마였죠? 미니콜 234억의 콜옵션 매수가 있었습니다. 대량 매수죠. 미니 선물로 한 2천억대 매도가 있었지만 그걸로는 얘를 엎을 수는 없습니다. 미니콜 234억이 이 상단 그래도 갭 상승한 위치를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고요. 물론 월물 선물 3월물 매수도 당연히 힘을 썼겠죠. 프로그램 매수세도 당연히 힘을 썼겠죠. 4%를 딛고 있어야 되니까 큰 힘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큰 힘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가 외국인 선물 매수,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반의 현물 매수, 금투 매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개인들은 4조 원의 코스피 현물 매도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틀 동안 약 11조 원 수준의 대량 매수를 했던 것을 일부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이번에도 배팅에 성공한 셈이 됐죠. 지난번에도 5조 원대의 대량 매수를 한 다음에 급등으로 차익을 했는데 그때 여기였죠. 5조 원대 대량 매수 이후에 차익을 크게 보고 와 떨어지면 사면 되는구나를 확신시켜주는 날들이었네요. 더 많이 샀죠. 총 이틀 동안에 10조 원, 11조 원을 사들인 개인들은 오늘 또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꾸만 시장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되겠죠. 다음에는 떨어지면 제대로 떨어지는 날에는 이번에는 하루에 10조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살려줄지는 모르죠. 그 다음 살려주고 결국에는 시장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제는 안 살려주네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게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블록딜 옵션을 보면 6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크게 내릴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유동성 장세고 시장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돈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게 내리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죠. 하지만 흔들림 정도는 있겠죠. 이제 돈들이 와르르 움직여 버리니까 큰 돈이 오고 가는 게 이제 시장을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 위에서 계속 머물러 주는 시간을 한참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생각보다 클 수 있는 거죠. 야간에 크든 그래서 갭으로 가든. 사실 오늘 뭐 사이드카를 또 구경할 수 있을 뻔했는데 2월 달에만 벌써 3번의 사이드카를 받고 4번째 오늘 보나 했는데 코스피 선물이 5%로 순간 넘어가긴 했지만 지속되지 않아서 사이드카를 걸리지 않았고 또 그 뒤로는 이제 5%를 넘지 않아서 조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이 오늘 원래 코스닥은 이제 6%, 코스피는 5% 선물이 그렇게 움직여서 1분 이상 지속될 때 이제 발동 조건이 걸리는데 코스닥은 6%를 넘어가긴 했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사이트가 걸리지 않은 이유는 후반부여서 원래 마지막 40분 남긴 시간인 2시 50분 이후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 50분 이후에 코스닥 선물이 6%를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사이드카는 양 시장 모두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시장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해 요인은 없었죠. 매수하고 있었으니까 프로그램이 매수하던 것을 멈춘 현상이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월물 콜옵션으로 외국인들은 역시나 하던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콜옵션 매수, 이제 위클리 옵션이 없으니까 이번 주는 월물로 강하게 들어왔고요. 월물 타겟은 782월물 콜옵션과 782.5 2월물 콜, 그다음에 787.5, 790 2월물 콜옵션이 타겟이 되어서 외국인들은 기존의 120억 이상의 매수로 돌려놓고 끝났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왔던 것은 이제 월물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개인들이 먼저 100억 이상 매수를 깔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모두 금융투자가 콜매도를 한 거고요. 이 이후의 시간으로는 이제 하루에 위클리 옵션을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까지만 콜옵션을 매수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가 끝이 나겠지만요. 외국인들의 콜옵션 릴레이가
그런 점은 일단은 고려하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콜은 뭐 철저히 묶어뒀던 거 말씀드렸고, 미니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다 커져 있죠. 그런데 위클리 콜 옵션, 위클리 풋 옵션 개인 양매수로 묶어두면 나머지는 커졌지만 어느 정도는 상단에서 붙잡아둘 수 있는 정도로 양쪽 힘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매수 쪽이 더 셌지만요. 자, 그러다가 오늘 뭐 어쨌든 계속 시가 싸움을 했잖아요. 시가봉이 무려 4.1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런 넓은 범위의 움직임이었는데, 이걸 그냥 하루 종일 보면은 결국에는 시가에 가만히 둔 사람 기준으로 양쪽으로 털리지 않는다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그냥 시가봉에만 사가지고 뭐 선물을 사든 팔든 뭘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오늘 본전이었어요. 옵션은 프리가 녹았겠죠. 그 정도로 오늘 시가봉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고, 거기서 살짝 삐져나오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삐져나올 때마다 제가 쏟아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저는 770선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조차도 주지 않았네요. 개인들이 보시다시피 위클리 옵션을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양매수로 묶어뒀던 거죠. 2시 4분 기준으로 개인들은 가능성 있는 풋옵션들 단독 매수로 그냥 다 깔아뒀죠. 콜옵션은 그나마 금투가 조금 매수를 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오후에. 그러다가 3시 7분 기준으로 1시간 뒤에 보면 변화가 2개가 있었는데, 콜옵션 쪽은 금투가 좀 더 개인 거를 좀 뺏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거를 결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금투도 그냥 배팅으로 남겨서 결국에는 금투도 손실 마감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냥 개인 단독 매수. 그럼 뭐예요? 외국인들은 나머지는 다 양매도였다라는 거죠. 특히나 외국인은 대부분의 자리에서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단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제한됐다. 그럼 무슨 상단이에요? 시가봉을 넘어서 쭉쭉 뻗어나가는 일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락으로는요, 개인들 위클리 풋을 살리지 않기 위해서 제한될 것이다. 진폭이 조금 생각보다 적었을 뿐이지만 어쨌든 제한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봉을 깨고 시가봉을 이탈해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마저 너무 묶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볼벤 상하단을 터널을 길게 빼면서 긴 터널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내일 갭 상승이 크면 바로 볼벤이 또 반응이 나올 거예요. 갭 상승이 밑으로 크면 볼벤이 반응이 나오겠죠. 요 안에서 출발하면 내일도 일정 부분 또 횡보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크겠네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제 2월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주간 화요일입니다. 원래는 옛날이었으면은 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없을 때는 2월물의 본격적인 시작은 월요일부터였는데 이제 화요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더 짧아진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변동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제 2월물 전쟁은 화수목, 특히나 화요일 수요일에 신경 써서 변동을 봐야 되겠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그런 일정을 앞두고 3시에 뭔가 움직임이 하나가 발생했죠. 자, 나스닥 선물 좀 키워서 보면요, 나스닥은 제가 유일하게 선 하나를 딱 놓고 남겨놓는다면 이 파란 선을 남기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하나 굵직하게 뛰어났잖아요.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나스닥 선물을 본 결과 딱 진짜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파란 선을 남기겠다 한 거예요. 데이터가 가장 확률이 높았습니다.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자일 때는 이제 혼조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쭉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최근 거만 보면 여기서 일자죠. 일자일 때는 비교적 혼조세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얘가 일자인 형태에서는 왔다 갔다, 일자인 형태에서는 좀 왔다 갔다. 여기도 이제 일자를 만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주기 시작하면은 밑으로는 저항, 위로는 지지받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보시면 여기서 방향성, 혼조세, 다시 혼조세보다 여기서 방향성 나오니까 막히고, 그래서 한 번 더 밀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계속 블루라인 타던 때 있죠. 그래서 거기서 블루라인을 타다가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가냐 였는데, 여기서 밀지 않고 위로 올라섰죠. 올라서니까 금요일 야간에 어땠어요? 야간에 나스닥 올라갔고 우리 야간 선물은 더 많이 올라갔고, 어떻게 됐어요? 블루라인을 지지받고 결국엔 흐름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이게 여기서 꺾고 내려오면은 아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장세구나 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올라가는 장세구나, 야간 선물 반영해가지고 야간 선물 그냥 올라가는 장세구나, 나스닥보다 더 고탄력적으로 움직이구나. 그러다가 처음으로 언제 빠졌어요? 물론 일자 아직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이게 꺾이면 막히겠죠. 이때가 오후장 들어서 처음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살짝 이제 조짐은 여기서 보였는데 막혔죠.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간대에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자주 보는 일은 아닌데 여기서 한 800계약 정도가 한 번에 3시에 블루라인 찍고 쏟아졌어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그냥 있는 일은 아니에요. 딱 3시 정각이기 때문에 무슨 지표 발표가 났다든지 아니 뭐라도 이제 발표가 됐어야 돼. 그냥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바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찾아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속보로 자 텔레그램 파생방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여기 15시 정각에 나스닥 음봉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중국 정부가 은행들에게 시장 위험에 대한 미국 국채 노출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고 그게 나스닥 블루라인하고 겹쳐서 움직였다.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미국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들한테 국채를 팔라고 지시하는 셈이죠. 권고사항이지만 저 정도면 거의 중국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그냥 시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미 3주 전 기사인데요. 미국채 보유량을 이미 줄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17년 만에 보유 규모가 최저이고 그거는 일본이 많이 사들이고 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도 많이 보유한 은행들은 줄이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살짝 찜찜한 내용이 출현했고 그래서 시가봉을 건드리면서 이제 끝이 났는데 우리는 위클리 만기 싸움 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더 묶어뒀던 거죠. 순간적으로 흔들리긴 했어요. 이게 진폭이 작진 않아요. 그리고 783에서 779 눌렸는데 다시 종가로 살린 거는 또 종가의 투신이 또 공격적으로 또 1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들 월물 콜 들어온 것도 있고 여기서 그래서 다시 시가봉 하단에서 시가봉 상단으로 4.5포인트나 종가에 뛰어올라서 끝났죠. 하여튼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월물 더 올라오네. 외국인 월물콜 지금 더 올라왔죠. 개인들 줄었다. 그래서 여차하면 올리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찜찜한 내용이 더해졌다. 그래서 더 어려워진 겁니다. 원래 시장의 유동성은 더 보내려고 하고 있죠. 갭 떴으니까 그리고 갭 지켰으니까 한 번 더 움직인 다음에 나중에 갭을 커버하러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좀 찜찜한 내용. 이게 이제 미국장에서 넘어가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봐야 되겠죠. 지금 나스닥이 블루라인 밑에 있는 이상 이미 저거를 통과하기 전에 이게 기준 음봉이 된 거예요. 이게 기준 음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블루라인 찍고 내려온 이 거래가 기준 음봉이기 때문에 얘를 덮어내지 않으면, 즉 블루라인 넘어서 덮어내지 않으면 나스닥은 오늘 조정 확률이 생기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지금도 얘를 기점으로 좀 천천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간장에 물론 웬만하면 버텨주려고 하겠죠. 오늘 월물 콜도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들 보통 그런 날은 이제 야간부터 떠가지고 콜옵션 살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찍어 누르면 야간에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게 요거죠. 아까 그게 다였구나.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 콜옵션 2월물 콜옵션으로 종가에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종가의 투신이 공격적인 조단위 매수세에 올라왔던 거, 네, 그거 언급드렸던 거고요. 오늘 철저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장세가 진행됐다라는 점. 그리고 또 볼 거 있나요? 중간중간에 이게 털리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종가로 잘 살려놨어요. 근데 종가로 저렇게 살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방향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종가에 오버해가지고 그거를 간극을 좀 낮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무려 2.86까지 종가에 저렇게 띄우니까 순간적으로 올라왔는데 종가 4.5포인트 상승하면서 종가가 시장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에서
순간 백어데이션에서 2.86 컨텐고로 마감했는데 이건 예시적일 수 있어요. 종가의 변동이 나와서 어차피 현물은 가만히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요,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약 20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원래 손실 규모가 더 컸었는데 그거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기존에 목요일에 외국인들이 위클리 콜 들어왔던 거 금요일에 많이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이 상방이 크게 아니었는데 오늘 상방이 뜨면서 외국인들은 손실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하루 종일 양매도로 묶어두는 거, 오늘 계속 외국인들 철저히 양매도 보이면서 손실을 축소했죠. 근데 이제 수익으로 돌리지 못했고, 개인들은 반대로 그럼에도 목요일에 콜 들어왔던 거 금요일에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외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뭐 망연자실했을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보유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고 오늘 콜이 크게 뜨면서 시작했죠. 그래서 수익을 본체 시작해서 그 상태에서 양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침에 수익이 크게 잡힌 상태에서 오늘 양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이 크게 시작했고 한 60억 정도 이상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원래 개인들이 포지션이 이거였는데 갭 상승이 크게 됐잖아요. 콜옵션 수익이었어요. 수익을 크게 보면서 이 상태에서 양매수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구간에서도 수익 구간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신에 수익금이 줄어들었던 거죠. 외국인들은 손실 금액이 축소됐던 거고, 결국에는 손실 전환까지는 보내지 못한 거예요. 금융투자는 뭐 나머지 조금 손실 받고, 원래 수익이었는데 또 손실로 바뀐 거죠. 콜매도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번 위클리 옵션 물은 개인들이 1등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에서 맨날 필패하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수익 볼 때도 있는데, 수익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자꾸만 무서운 걸 가져왔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였어요. 예전에도 24년 8월 5일장 8월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었죠? 그때 24년 8월물이 있기 전에 월물로, 1월물은 건너뛴 건 2월물, 3월물부터다. 3월물, 제 기억에 3월물부터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까지 어떻게 됐었냐면요, 연속 5개월 동안 개인들이 손실이 없었어요. 제로를 포함해서, 보합을 포함해서 5개월 연속 개인들이 월물 옵션에서 선물을 제외한 월물 옵션에서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8월물로 3천억 이상 뺏어갔어요. 누가? 외국인이. 아시잖아요. 8월 5일날 폭락 나왔던 거. 외국인들이 품매수를, 개인들이 품매도로 가면서, 외국인 그 당시 어땠어요? 310 월물 품매수, 대량 품매수 등 외가 품매수를 들어갔고, 반대로 개인들은 외가 품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8월 폭락에 개인들이 대형 손실을 보게 된 거죠. 한 방에 뺏어갔습니다.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로 수익 본 거 그 몇 배로 다 뺏어가 버렸어요. 위클리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한테 가끔씩 수익을 주지만 결국에는 더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개인들이 수익을 보더라도 개인들 방향대로 안 해야 그래도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들이 수익 볼 때는 개인 방향으로, 개인들이 손실 볼 때는 개인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방향을 우리가 미래에서 본 것처럼 맞춰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반대로 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계산했을 때는 더 수익이 좋게 된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런 방향을 대중들이 양매수 안 해? 난 양매수 안 해야지. 최소한 풀이 빼겠구나. 묶어두겠구나. 반대로 개인들이 콜매수만 많이 하네? 나는 콜매수 안 해야지. 품매수를 하든 콜매도를 하든 선택을 해야겠죠. 설령 개인들이 그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손절을 해야 되겠죠. 적당히. 상황이 다른 거랑 좀 힘 합쳐가지고 보면서 판단을 해야죠. 결국에는 개인들 수익을 조금씩 주면 결국에 크게 더 뺏어간 적이 많았는데, 그게 많았다 정도가 아니라 항상 그랬다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오늘 마지막에 그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중국 그 국채 얘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뭐 또 특이사항이 있었나? 묶어두기 말고 뭐 그 정도만 보면은 오늘 일단 기본은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리고 카페에 이렇게 제가 가끔 가다가 정혜원 글로 이렇게 주말에 올려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정혜원에 신경을 많이 쓸 건데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뭐 올려드리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빠짐없이 꼭 잘 점검해 주시고요. 여기에 뭐 주도주하고 현재 관심주들 다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주말간에 보는 이제 월요일 시장 체크포인트 오늘 시나리오 1, 2, 3 중에 3번이 발생했는데 진폭이 좀 작은 3번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폭이 작은 3번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선물 쇼커버링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나눠서 하는 셈이죠. 그런 점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로 일단 리뷰 마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5%대 오늘 큰 변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오늘 주도주는 역시나 태양광 주도 섹터는 태양광 반도체로 시작해서 태양광이 유지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래 많으니까 최근에 근데 이제 3등으로 하나솔루션이 이제 부각받고 있는 그런 시기고요. 태양광 일론 머스크발 태양광 섹터가 오늘 강세였고 또 새로운 태양광들 유니테스트 같은 거 뜨면서 오늘 이어가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또 아모레퍼시픽이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네요. 20% 정도. 아모레퍼시픽도 밑에서 시작하면 다른 화장품주들 이끌어 올라올 것으로 생활건강 그래도 LG 생활건강은 좀 빡세 보이는데 어쨌든 화장품 쪽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어차피 지금 중국 명절도 껴있고 하니까 한 25만 명이 온다고 하죠. 옛날 같지는 않지만 화장품이 옛날같이 이제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을 옛날처럼 사지 않아요. 뭐 15년도 10년 전처럼 막 보따리상 와가지고 다 사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도 화장품이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중국 자체에서 자기 제품을 쓰자 뭐 이런 운동도 좀 있어가지고 잘 안 사요 옛날처럼. 그래도 그래도 좀 덜해졌다라는 데이터가 있죠. 한참 그 거의 뭐 불매급은 아니지만 이거 펜 어디 갔어요? 한참 줄어들었다가 그래도 좀 완화됐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죠.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화장품 엄청나게 옛날에 막 그 산성 LNS 마스크팩 팔리던 시절 막 엄청났잖아요. 산성 LNS 리더스 코스메틱 그거 막 10배 막 가던 시절 템베어 나오고 막 그랬던 시절에는 그냥 막 사재기 엄청 했었는데 한참 줄어들었었죠. 그 다음에 한알령 있고 막 이럴 때 그 다음에 코로나 거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살짝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움직임은 또 테마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또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정혜원 방에 또 이야기 또 많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 다음에 뭐 일찍 없으니까 근데 주머님 거 안 봤나? 릴리님 거까진 봤던 것 같고 금요일에 그쵸? 릴리님 거까지는 좋아요 눌러주셔서 봤고 주머님이 올려주셨는데 늦게 올려주셨는데 밤에 올려주셨네요. 바이오스마트를 이제 수익 매매하신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네. 저도 주말에 좀 봤어요. 근데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종목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V코스피 지수 얘기 안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무슨 뭐 빠진 거 뭐 없나? 근데 V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빠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빠졌어도 고가 시그널이긴 한데 아직 볼벤 상단이어가지고 하루 좀 더 봐야 될 것 같죠. 여기서 다시 이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볼벤 상단이잖아요. 아직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볼벤 안으로 들어가도 심지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 내일도 연속적으로 빠지는지 좀 봐야 되겠고 내일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빠지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옵션 풀이 빠지니까. 그리고 내일 좀 보면서 V코스피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매매도
그 욕심 안 부리고 또 잘하시는데 스윙으로 또 바이오스마트를 공략해가지고 바이오스마트가 저하고 한 팀장님이 동시에 좀 그 관점 드렸던 종목이죠 예전에. 지금 말고 좀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나? 주식반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건데 그쵸. 예. 네, 바이오스마트가 있단 말이에요. 검색해보니까 나오죠. 바이오스마트 다음 종목을 대기한다 얘기하니까 바이오스마트 했었단 말이죠. 네, VI 걸린 거 올려놨죠. 네, 한 팀장님 종목하고 같이 이제 했던 건데 그 뒤로 계속 이제 관심 갖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머님 그때 바이오스마트 한번 하시지 않았나? 주머님 게시글 보기 한화미전 포멘탈 코닝 한성기업 그린 강화 안 하셨나? 한번 언급됐던 것 같기도 하고. 주머님이 아니신가? 주머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호키님인가? 호키님은 SOS 랩이고 제목이 안 써져 있네. 하여튼 그거를 공략을 저기 주머니께서 해주셨고, 주머님은 파생반이 아니라 주식반이구나. 주식반에만 계신 분. 호키님이 파생반까지 같이 하셨고, 이게 좀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종목들 이제 판단해서 하시는구나. 그 어떻게 어떤 이제 그 이유까지 다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거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그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삼표 시멘트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정치 플러스 자산 두 가지가 엮여서 좀 더 강했는데, 강한 만큼 쏟아지는 게 좀 셌죠 오늘.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주산업도 아주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요거를 가지고 공략하셔서 스윙하고 단타를 이제 겸하신 거죠. 단타, 여기 단타가 포함되어 있죠. 단타도 포함되어 있고 스윙으로 하시면서 큰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대주산업도 스윙도 하시고 단타를 짧게 하시고 주식으로 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파생으로 보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파생으로 그 해지하고도 할 수 있죠. 주머님 잘 봤습니다. 긴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물 옵션 쪽 트레이딩 하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호키님 안 올려주셨으면은 오늘부로 매매일지는 종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진짜 딱 거기서 일단 종료할 거예요. 그래야 저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고, 매매일지가 있어야지 매매일지를 하는 거니까. 근데 호키님이 이제 모투 매매 없음으로 올려주셨는데, 이런 글도 일단 올라오면은 유효한 거예요. 하지만 할 게 없어. 하지만 할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리뷰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오늘 어떻게 하다가 매매를 못하게 됐는지, 혹은 오늘은 관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서 올려주셔야 나중에 그게 다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왜 안 했을까? 나중에 시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기억 안 나요. 그거 다 기록해 놓으시라고 했는데 기록을 안 하시네. 뭐 각자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카페에 기록을 남겨주셔서 한쪽에다가 검색이 되면 좋잖아요. 내 글로 검색이 하면 좋잖아요. 내 글 보기 해가지고 이때 이거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왕이면 여기 올려주실 거면 그렇게 빠지는 날이 없이 호키님처럼 매매를 오늘 없었던 것도 기록, 그러고 나서 매매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내용이었는지 요약해두고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훨씬 더 좋겠죠. 내가 만약에, 그리고 가상의 트레이딩도 내가 오늘 만약에 오늘 매매를 했다면 내가 어떤 매매를 했을 것이다.
가상의 트레이딩 포인트도 잡아보는 연습을, 그런 걸 안 한 분하고 한 분하고 나중에 진짜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를 그냥 지나 보낸 분과 하루를 꼼꼼히 생각한 분들은 결국엔 차이가 납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